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6.65배입니다. 2008년 리먼 터졌을 때 저점이 6.27배였어요.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게 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들 이익 전망은 그때와 반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PER 6배가 진짜 얼마나 싼 건지, 삼성 목표가와 현재가가 51%나 벌어진 근거가 뭔지, 그리고 사흘 뒤 실적을 지금 사서 맞을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스토리보다 계산 구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하나, 이 PER 6배가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둘, 삼성의 51% 괴리가 그 저평가를 어떻게 대표하는지. 셋, 그럼 왜 이렇게 빠졌는지, 메타쇼크의 정체까지. 지금 벌어진 괴리가 펀더멘털이 나빠져서면 위험이고 공포 때문이면 기회입니다. 그걸 가려내겠습니다. 오늘 붙잡고 볼 숫자는 하나입니다. PER 6.6배, 금융위기 저점 6.27배, 코앞이에요. 그런데 이 6배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 있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PER이 극단적으로 낮을 땐 두 가지 경우뿐이에요. 하나는 실적이 진짜 무너지기 직전이라 시장이 미리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적은 멀쩡한데 공포 때문에 주가만 먼저 빠진 경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PER 6배가 어느 쪽인지를 세 단계로 따져보겠습니다. 하나, PER 6배는 어떻게 나왔나? 먼저 계산 구조부터 봅시다. PER은 주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 이 숫자가 낮아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주가가 빠지거나 이익이 커지거나.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코스피 기업들의 12개월 산행 순이익이 1150포인트까지 매별업 됐어요. 3월 말과 비교하면 이익 전망이 대폭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수는 메타쇼크로 급락했죠. 분모인 이익은 커지고 분자인 주가는 빠졌으니 PER이 6.65배까지 추락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을 잡아보죠. PER 6배는 거칠게 말하면 이 지수에 담긴 기업들을 통째로 사서 그들이 버는 돈으로 원금을 회수하는데 6년 반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던 2008년, 그때 붙었던 가격표랑 비슷한 수준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가 싸진 게 아닙니다. 벌돈 전망은 오히려 커졌는데 가격만 공포로 빠져서 더 싸 보이는 겁니다. 물론 경험상 하나는 인정해야 합니다. PER이 싸다고 다음날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 저평가가 몇 달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둘, 삼성의 51% 괴리는 그 저평가의 얼굴입니다. 지수 전체가 싸다면 그걸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지금 삼성 주가가 30만원 초반인데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은 46만 8천원입니다. 51%가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가를 낸 애널리스트 36명이 전원 매수 의견입니다. 매도는 한 명도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목표가를 낮춘 곳이 없다는 건 이 급락을 실적 문제로 안 본다는 뜻이죠. 왜 이런 평가가 나오냐면 시장이 삼성을 보는 잣대가 바뀌고 있어서예요. 예전엔 메모리를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으로 봤습니다. 그런 업종엔 배수를 낮게 줘요. 그런데 고객들이 몇 년치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묶으면서 이익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성장주 배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실제로 같은 사업을 하는 마이크론은 이미 선행 PER 10배 이상을 받고 있는데 삼성하고 하이니스는 6.6배예요. 대만 TSMC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이라면 기본으로 받는 배수조차 아직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빠졌나? 메타쇼크의 정체입니다. 지난주를 복귀해 봅시다. 메타가 남는 컴퓨팅을 판다는 소식, 애플이 중국 CXMT 메모리를 산다는 얘기, 오픈 AI 상장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게 겹치면서 지수가 한때 7,300선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3일에 가파르게 회복하면서 8,000선을 지켰습니다. 증권가 진단은 명확했어요. 이 AI 인프라 둔화 우려는 노이즈이고 정작 우리 수출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AI 공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출렁였지만 실제 수출이나 수요 지표가 훼손된 경우는 드물었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다르니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패턴은 참고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벌어진 괴리가 펀더멘털이 나빠져서라면 위험이고 공포로 주가만 빠져서라면 기회예요. 그래서 이미 삼성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괴리를 눌림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새로 진입을 보는 분이라면 사흘 뒤 실적이 이익 모멘텀을 확인해 주는지를 본 다음에 판단하면 됩니다. PER 6배가 실적이 무너져서 나온 거냐, 공포로 주가만 빠져서 나온 거냐, 그 답을 사흘 뒤 실적이 줍니다. 이익 전망은 오르는데 PER은 금융위기급이라는 이 괴리를 세 종목으로 나눠서 확인해보죠. 삼성전자는 이 저평가의 대장입니다. 51% 할인에 리레이팅 직전이고 사흘 뒤 잠정 실적이 가장 빠른 재평가 트리거예요. 동종 대비 덜 오른 만큼 격차를 메울 여지가 큽니다.
SK하이닉스는 먼저 재평가받은 선행 사례입니다. HBM 1등의 이익률도 최상이죠. 삼성의 앞으로 갈 길을 미리 보여주는 벤치마크입니다. 마이크론은 밸류 역설의 원조예요. 주가가 크게 올랐나는데도 여전히 싸다는 평가를 받는 종목이라 우리 두 회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코스피와 삼성이 유독 싼가? 지수는 메타쇼크라는 수급과 심리 때문에 급락했는데 정작 기업 이익 전망은 반대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주가와 실적이 따로 논 거예요. 이건 섹터 전체가 겁먹은 문제지 개별 기업의 실적이 훼손된 게 아닙니다. 하반기로 가면 장기 공급 계약 확산, 디램 가격 상승, 주주 환원 강화가 재평가의 명분으로 쌓입니다. 경험상 저평가라는 말만 믿고 들어가면 다치기 쉽습니다. 반대편 얘기를 정직하게 하고 가죠. PER 6배가 바닥 확정을 뜻하진 않아요. 이 저평가가 몇 달을 더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렸던 겁니다. 메타노이즈는 7월 말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산다는 공급 변수도 남아있어요. 게다가 삼성 2분기 컨센서스는 성과급 인센티브 반영으로 84.8조까지 소폭 낮아진 상태라 헤드라인 숫자가 예상보다 밋밋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추격 매수나 레버리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단별로 접근을 나눠보면 평단이 낮은 분은 이 할인을 즐기며 보유하는 선택이 가능하고 중간인 분은 실적을 확인한 뒤 추가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평단이 높은 분은 변동성 구간이니 분할로 평단을 관리하고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한 번에 넣기보다 사흘 뒤 실적 이벤트 전후로 나눠적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평가가 해소되는 신호로는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사흘 뒤 잠정 실적이 컨센 84.8조에 부합하거나 넘기는지, 발표 코멘트에서 하반기 가이던스와 HBM이 견조한지, 외국인이 순매수로 도는지, 7월 중순 TSMC와 ASML 실적,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가이던스가 양호한지, 미국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이 반등하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이런 게 여러 개 동시에 켜지면 저평가 해소 국면 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조는 일부 증권사의 최상단 전망이지 평균이 아니니 기준선은 컨센 84.8조로 잡으세요. 한 달을 뒤집어야 할 진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는 반등하는데 삼성만 계속 약하다면 국내 수급이나 개별 이슈라 기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적에서 실제 주문이 줄거나 가이던스가 내려가고 7월 중순 TSMC나 ASML에서 투자 둔화가 확인되면 그때는 공포가 아니라 펀더멘털 훼손으로 판단을 바꿔야 합니다. 큰 그림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올해 한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260%로 주요국 가운데 1위입니다.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42조에 달하고요. 이익 전망이 이렇게 뛰는데 PER은 금융위기급이라는 것, 이 괴리 자체가 앞으로 재평가를 밀어올릴 연료입니다. 그리고 7월 중순 TSMC와 ASML 실적,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가이던스에서 하반기 방향이 다시 확인될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PER 6배는 실적이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걸돈 전망 커졌는데 공포로 주가만 빠진 역사적 저평가 구간일 수 있습니다. 거품은 걸러야겠지만 이 저평가는 데이터가 뒷받침해요. 다만 저평가가 곧 상승은 아니니 사흘 뒤 실적이 이익 모멘텀을 확인해 주는지를 본인 기준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밸류와 리레이팅 판별 체크리스트는 댓글에 체크리스트 남겨주시면 정리해드리고 구독해두시면 실적 당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